여기 유럽의 한 공항에서 부부가 함께 입국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여자만 따로 끌려가고 남성은 그런 그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쩔쩔매는 표정인데요. 과연 이 공항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라입니다. 5년 전만 해도 타슈켄트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제가 지금은 서울 한복판에서 살고 있다는 게 가끔은 꿈만 같아요.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타슈켄트에서의 마지막 날, 공항으로 배웅 나온 가족들과 포옹하며 흘린 눈물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주말이면 남편과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동료 선생님들과 회식도 하는 평범한 서울 시민이 되었네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여주곤 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우리 딸이 저런 큰 도시에서 잘 살고 있다니 꿈만 같다고 하세요. 한국과의 첫 만남은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가 그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외국 드라마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한국어의 독특한 억양과 리듬에 귀가 기울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리 대학에 한국문화원이 생기면서 제 인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매주 2번씩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이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죠. 특히 한글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사실에 무척 놀랐어요. 우즈베크어와는 전혀 다른 문자 체계였지만 오히려 그 점이 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년쯤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때 문화원에 새로운 한국어 선생님이 오셨어요. 바로 제 남편이 된 민수였죠. 처음 만난 순간부터 민수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한국 문화와 정서까지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제 모습이 어느새 일상이 되었어요. 민수 선생님은 제 호기심 어린 질문 하나하나에 성의껏 답해 주셨고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죠. 그렇게 우리는 수업 시간 외에도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문화원에서의 수업이 끝난 후에도 민수 선생님과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주말이면 타슈켄트의 골목골목을 함께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민수 선생님은 제가 들려주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과 역사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저는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우리의 첫 데이트였어요. 레게스탄 광장 근처의 작은 차이하나 전통차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죠. 민수 선생님은 우즈베크 전통차를 마시며 이곳의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서로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의 꿈을 나누었죠. 민수 선생님은 한국의 가족 문화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가족관과 결혼 문화를 설명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뜻밖에도 아주 일상적인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시장에서 장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죠. 민수 선생님이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고르면서 우즈베크어로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을 그리고 제가 그의 서툰 발음을 도와주며 함께 웃는 이 순간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행복한지를요. 결혼 준비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행정 절차를 밟아야 했고 양가 부모님들의 걱정도 있었죠. 하지만 민수 선생님은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 정중하게 인사드렸고 진심을 다해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민수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결혼식은 양국의 전통을
조화롭게 담아 진행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의상인 아틀라스를 입고 한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저는 두 문화 사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설렘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객들은 우즈베크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즐기며 축하해 주었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이미 2년째 어린이집 영어 교사로 일하며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민수와의 결혼도 제 인생에 찾아온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혼자로서의 삶은 전혀 다른 도전이었어요. 특히 시댁 문화는 제게 큰 숙제였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하는 일, 명절 준비, 집안 대소사에 참여하는 일까지. 한국의 가족 문화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려 했지만 그럴수록 제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졌죠.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저 외국인 영어 선생님으로 대해주던 동료들이 이제는 한국인의 아내로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원내 학부모 상담에서 그런 변화를 크게 느꼈습니다. 전에는 제 서툰 한국어를 이해해 주시던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길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셨으니까 한국말 더 잘하시겠죠?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죠. 회식 자리에서도 전처럼 자유롭지 못했어요. 독신이었을 때는 외국인이니까 하며 넘어가주던 실수들이 이제는 지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술을 따르는 방법부터 어른들께 인사하는 예절까지 한국의 기혼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동료 선생님들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려 했지만 그럴수록 제가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죠. 민수는 최선을 다해 저를 이해하고 도와주려 했어요. 직장 회식이 있는 날이면 꼭 데리러 와주었고 학부모 상담 전에는 미리 한국어 표현들을 연습시켜주기도 했죠. 하지만 때로는 그의 도움조차 제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동료들과의 대화 중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수가 곧바로 통역해주려 할 때면 마치 제가 영원히 한국어를 못할 거라고 단정 지은 것만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스스로 해내고 싶은 일들도 많았는데 모든 일에 민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죠. 한 번은 반 아이들 생일 파티를 준비하면서 직접 케이크를 주문하려 했는데 민수가 먼저 나서서 주문해버린 적이 있어요. 그의 배려였다는 걸 알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중 알리를 만났어요. 같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는 제게 먼저 다가왔고 처음에는 그의 존재가 반갑고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아직 알리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 때의 이야기였죠. 알리를 처음 만난 건 우리 어린이집 근처 우즈베크 식당에서였어요. 5년 전부터 한국에서 살았다는 그는 처음부터 친근하게 다가왔죠.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서 선생님으로 일하는 걸 보니 정말 반갑다며 말을 걸어왔어요. 같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라는 이유로 저는 그를 금방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알리는 정말 친절했어요. 한국 생활에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알려주겠다며 연락처도 교환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알리는 외국인 등록증 갱신에 대해 조언해준다며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어요. 이민국에 가기 전에 특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복잡한 절차를 설명했죠. 하지만 이민국에 가보니 그런 서류는 필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만 낭비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 실망스러웠던 건 동료 교사들과의 회식 자리였어요. 알리는 제가 실수로 한국어 높임말을 잘못 사용하자 큰 소리로 웃으며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고 비웃었죠. 게다가 자신은 얼마나 한국어를 잘하는지, 한국 문화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불편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학부모 상담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고는 일부러 틀린 한국어 표현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다행히 민수가 미리 발견하고 바로 잡아주었지만
그때 알리의 표정에서 묘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황당했던 건 알리가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께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일이었어요. 마치 제가 한국 문화를 무시하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한다는 식의 이야기였죠. 원장님께서는 다행히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악의적인 행동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알리의 민폐 행각은 점점 도를 넘어섰어요. 어느 날 우연히 지하철에서 마주쳤는데 그는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죠. 주변 승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우즈베크어로 한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저는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순간 그를 말리고 싶었지만 자칫 더 큰 소란이 날까봐 망설였죠. 식당에서의 일은 더 심각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문화는 한국의 기본 예의인데 알리는 늘 새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동료 교사들과 식사하러 간 식당에서 마주쳤는데 그는 당당하게 줄을 무시하고 들어가더니 큰 소리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사들은 저를 위로하려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라고 했지만 그들의 시선에서 작은 편견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료들과 식사 약속을 잡는 게 조심스러워졌어요. 가장 난처했던 건 학부모 참관 수업 날이었어요. 알리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자신도 수업을 참관하고 싶다며 막무가내로 교실에 들어왔죠. 수업 중에도 계속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심지어 전화까지 받으며 수업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원장 선생님께서 그를 교실 밖으로 안내하셨지만 이미 수업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학부모님들 앞에서 너무나 창피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학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했냐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죠. 선생님이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위로 속에서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는 게 신경 쓰였죠. 마치 알리의 행동이 외국인의 특성인 것처럼 일반화되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제게 알리와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도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알리의 행동이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었거든요. 결혼 2주년을 맞아 민수와 함께 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동안 한국에서의 적응과 직장 생활로 바빴던 터라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 기대됐죠.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을 때였어요. 민수는 한국 여권으로 금방 심사를 통과했지만 저는 우즈베키스탄 여권을 든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제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컴퓨터로 무언가를 계속 확인했어요. 지나가는 매 순간이 불안했죠. 입국 허가 확인부터 체류 자격 검토까지 추가 절차가 필요했고 그 사이 뒤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방콕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차이를 실감했죠. 밤늦게 도착한 터라 모두가 지친 상태였는데 민수는 도착 비자 없이 바로 입국이 가능했지만 저는 별도의 비자 발급 창구로 안내되었어요. 형광등 아래 차가운 의자에서 30분 넘게 기다리는 동안 직원들은 제 서류를 여러 번 검토했고 영어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체류 목적이 뭐죠? 숙소는 어디인가요? 돌아가는 항공권은 있나요? 그때 옆에서 일본, 싱가포르,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줄도 서지 않고 입국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한 한국인 가족이 피곤에 지친 아이를 안고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미래에 제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생각했습니다.
저와 같은 줄에서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아빠처럼 빠르게 통과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마침내 비자를 받고 입국장을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저를 기다리며 공항 로비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와 캐리어를 받아들더니 많이 힘들었지? 라며 위로해 주었지만 그의 걱정 어린 눈빛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호텔 체크인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직원은 민수의 한국 여권은 대충 훑어보고는 넘겼지만 제 여권은 몇 번이나 확인하더군요. 심지어 체류 기간을 재차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여행 중에 민수는 제 마음을 알았는지 여권은 그냥 종이일 뿐이야 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건 한 사람의 지위와 자유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서니까요. 태국 여행에서의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은 바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었어요. 방콕 시내의 큰 쇼핑몰에 들어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화장품 매장마다 현지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한국 음식점들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볐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현지 고등학생 무리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민수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한국인이 아니란 걸 알고 놀라는 듯 했지만 곧 자신들이 좋아하는 K-팝 그룹 이야기를 신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휴대폰 배경화면부터 가방에 달린 키링까지 모든 것이 한국 아이돌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들른 현지 식당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TV에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태국어 자막과 함께 방영되고 있었고 직원들은 한국 드라마 OST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심지어 메뉴판에는 한국식 매운맛 옵션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길거리 음식점에서는 떡볶이와 김밥을 파는 가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편의점에는 한국 라면과 과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능숙하게 젓가락을 사용하며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야시장에서는 한국 스타일의 옷과 액세서리를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판매자들은 서툰 한국어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K-팝 음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심지어 일부 상인들은 한국 연예인의 패션을 그대로 따라 한 옷들을 판매하고 있었죠. 이런 광경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문화를 좋아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불편함의 상당 부분이 이 여권 때문은 아닐까? 민수가 아무리 저를 배려해줘도 극복하기 힘든 현실의 벽이 있다는 걸 이번 여행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태국에서 돌아온 후 알리의 행동은 더욱 도를 넘어섰어요. 어느 날은 제가 담임을 맡은 반 아이의 어머님께 연락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며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해요. 그것도 모자라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어머님은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선생님을 괴롭히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라며 알리의 연락 내용을 모두 알려주셨죠.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더는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알리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의 태도는 여전히 고압적이었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난 그저 내 실수를 지적해 준 것뿐이야 라며 오히려 저를 비난했죠.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이었어요. 넌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우리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라는 말까지 했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언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했단 말인가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알리는 우리 어린이집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의 보호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어린이집 주변에서 계속 저를 기다리는 날도 있었죠. 민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자고 했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같은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또 혹시라도 그가 더 악의적인 행동을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제 일상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알리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원감 선생님께서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 다문화 교육 주간을 진행하는데 제가 우즈베키스탄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알리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터라 제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는 걸 더욱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용기를 주었어요.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야지 숨길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시작한 문화 수업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의상을 입혀주고 전통 춤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빵인 논을 만들어 나누어 먹기도 했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제 뿌리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아이가 집에서도 우즈베키스탄 이야기를 신나게 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심지어 몇몇 어머님들은 우즈베키스탄 요리를 배우고 싶다며 따로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국에서 사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그것이 제가 가진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보고 그들은 우즈베키스탄 문화에 대해 궁금해했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기뻤던 건 제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다른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어느 날 공원에서 히잡을 쓴 외국인 여성을 본 우리 반 아이가 선생님, 저분도 자기 나라의 예쁜 옷을 입으신 거죠? 라고 물어보는 걸 듣고 제가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다문화 교육 주간의 성공 이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알리의 행동에 숨어있지 않기로 한 거죠. 원장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고 법적인 조치도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알리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도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것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 것이었더군요. 어느 날 알리가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느낀 소외감과 두려움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저에게 투영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살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는 정기적으로 다문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이주 여성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민수와는 얼마 전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만의 가정을 이루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두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을 꾸리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가정만의 특별한 강점이 될 거라고 믿어요. 특히 기쁜 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정체성이에요.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사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나 우즈베키스탄 출신 한국인이라는 어중간한 정체성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 삶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다고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시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퇴근 후 남편과 함께 드리는 김치찌개, 주말 아침 동네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미소.
이 모든 순간들이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민수와 2세 계획도 세우면서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꼭꼭 눌러주세요.